그렇죠. 주말에 빼시고 주중에는 쫙 그걸 반복하시고. 주말에는 쭉 뽑고 주중에는 반복하고. 네, 안녕하세요. 제호의서재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초압축 공부법의 달인 이형재 작가를 모시고 귀한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재무분석사, 미국 회계사, 공인중개사, 국제재무위원관리사, 커말 1급, 모드 1급, 여러 가지 자격증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직장인들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자 뭐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학창 시절에는 아마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쵸,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술 안 마시면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면 되지, 아침부터 하면 되지, 이 생각으로. 그쵸, 하루에 15시간 달리면 되는 거지. 좀 빨리 해보자 하면 또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딱 시작을 해보시면은 다들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시간이 없다. 시간을 어떻게 내야 되지? 이거부터 고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몇 시간을 내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몇 시간을 아니면 해야 합니까? 몇 시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내야지 이걸 합격할 수 있냐? 내야 합니까? 낼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어차피 100시간 한 주에 80시간 하십시오. 80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낼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얼마나 이렇게 최대한 몇 시간을 이렇게 내가 마련할 수 있느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가 직장인이 목표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 공부 시간인가요? 네. 저도 이제 공부를 여러 개를 해보니까 이제 내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최대로? 최대. 이거는 진짜 맥시멈, 진짜 끌어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해보니까 이제 주당 40시간. 주당 순 공부 시간 40시간이 맥시멈 아마 직장인들이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9 to 6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아마 그 이상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말에 한 24시간, 12시간 이렇게 해야지 또 그나마 24시간이 맥시멈이에요. 주말에 24시간, 하루에 12시간 순 공부. 24시간이 맥시멈이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이제 5일이 있는데 대부분 아마 하루에 4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3시간 낸다고 했을 때는 3, 5, 15, 15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은 3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40시간 정도가 40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직장인으로서 순 공부 시간 일주일에 한 40시간을 내고 있다고 하면은 거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는 거다. 아마 그 이상 사람마다 더 내실 수도 있는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주당 40시간. 그러면은 그거 이상의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40시간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인 최대한의 목표다. 그렇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릴 때 하는 게 40시간 안에, 주당 40시간 안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뭔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 직장 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냥 노량진 고시원에서 전업수험생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보통 몇 시간 공부하냐면은 보통 이제 추천하는 게 65에서 70시간을 추천해요. 일주일에 70시간 정도를 추천한다. 네, 전업수험생. 네, 전업수험생에게 추천해요. 그럼 40시간 당연히 시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험을 공부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직장인들이 똑같이 전업수험생과 똑같이 공부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나는 그래도 공무원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약간 직렬이나 지역 중에 좀 커트라인 낮은 직렬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도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7급 시험도 있고 9급 시험도 있듯이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도 많아요. 일반행정, 우정 많습니다. 출입국 관리 많은데 조금 낮은 데를 선택을 해라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직장인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은 대부분 좀 낮은 커트라인 쪽으로 지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주당 40시간을 공부했을 때 승산이 있는 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 제 주변에도 그래요. 제 주변에서 제가 이제 군대를 이제 장교 생활을 했는데 장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을 때
안 될 텐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물리적인 시간이 그분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분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와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오니까 안 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한다는 사람 앞에서 또 하지 마. 야,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직장인들은 최대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네. 그게 맥시멈 한 40시간 안팎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내지는 그치. 도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금 이건 가능하다 싶은 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렇죠. 네. 요게 일단 첫 번째 출발이죠. 아주 중요해요. 네, 진짜 그게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해도 안 되는 힘든. 이제 해도 막 이제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6개월을 공부를 했어요. 안 나와 결과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0시간을 빼기로 했잖아요. 40시간을 공부하기로 그게 일단 목표를 세웠어. 그럼 어떻게 40시간을 만들어내나요? 그렇죠. 시간 관리할 때 일단 구분해 주세요. 일단 보통은 이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잖아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근데 물론 뭐 사람마다 이제 주말에 일하고 주중에 쉬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뭡니까? 일하는 날과 휴일을 구분해서 시간을 일단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아예 다르게 플랜을 짜요. 네, 플랜은 완전히 달라져요. 네. 일단 뭐 그냥 편의상 보통 주중에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주말에 쉬시니까 그걸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주중에 예를 들어 일을 한 날은 공부랑 일이 섞이잖아요. 사실 그날은. 그렇죠. 네. 일하고 그, 들어와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날에 해야 되는 공부와 시간 관리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만에 집중할 수 있는 날 시간 관리는 달라야 된다. 일단 그거를 일단 먼저 여러분 구분을 하시고 계획을 짜세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일단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피곤하죠. 피곤하죠. 피곤하고 일단 머리도 하나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일한 거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헷갈려. 머리가 맑지 않아요. 맑지 않죠. 헷갈리죠.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영화를 2편 보면 스토리 헷갈리는 거. 그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섞여. 영화 2편 하루에 보세요. 하루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특히 액션 영화를 봤다 생각해봐. 2개 액션 영화 똑같아서 이 장면이 여기에 있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하는 날 이제 공부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 최대 뭐 기껏해 3시간. 좋아. 맞아요. 주중 기준으로 이렇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떤 공부를 해야 좋나요?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주말은 좀 맑게 갈 수 있잖아요. 좀 쭉 공부만 쭉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요구하는 거를 많이 하시고 주말이죠. 쉴 때. 그래서 그거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이 머리에 과부하 걸립니다. 새 진도를 빼고 그쵸. 어려운 부분 이해해야 이런 되는 거. 복잡한 부분 이해해야 되는 거 좀 보고 이렇게 좀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공부는 주말에 하시고 반복하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주중으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했던 거 반복, 문제 풀기, 그냥 암기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 암기, 단순 암기, 복습, 문제풀이 했던 거 다시 보기 이런 거. 이거는 주중에 일하고 들어와서 시간 쪼갤 때 하는 거고 그게 통으로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새 진도를 나가고 그치.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고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진도를 그냥 쭉 어제까지 공부하고 오늘은 그 다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약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주말에 빼시고 주중에는 쫙 그걸 반복하시고 주말에는 쭉 뽑고 주중에는 반복하고 주말에 쭉 뽑고 주중에 반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이버 대학교를 다녔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이유는 사실 미국 회계에서는 학점이 필요하거든요. 학점. 네. 그 학점 따려고 이제 회계랑 경영 학점이 필요했어요. 24학점씩 필요해가지고 24학점씩 필요한데 회계 24, 경영 24가 필요했거든요. 빡세네요. 빡세 아시지? 이거 대학교 다 빡센 거 아시지? 합하면 48학점. 48학점이래. 전공을 48학점을 그것도 회계랑 경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해서 이제 학점을 땄는데 15학점을 들었어요. 근데 15학점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언제 수업을 들었느냐? 전부 다 주말 오전에만 수업을 들었어요. 주말 오전 제일 머리 맑을 때 수업 듣고 이해하는 그걸 듣고 주로 이제 뭘 했냐면은 뭐 레포트 쓰거나 이런 거 있어요. 뭐 쪽지 시험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은 주로 주중에 그냥 레포트 쓰는 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있던 거 있는 내용들 했던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그럼 지금 시간 관리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시간 관리 생각하면 잠을 줄여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먼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잠을 줄여야 되느냐. 저는 또 이제 제 몸으로 테스트한 뭐 사람마다 체질이 있으니까 다르겠죠, 물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잠을 줄여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 열흘 정도인 것 같아요. 잠을 줄이는 건 한 열흘까지. 열흘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잠을 줄인 게 어느 정도 줄인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주무신다 했을 때 한 4시간 자고 공부한다. 한 3시간 정도 줄였을 때 그걸로 이렇게 좀 버틸 수, 나 도저히 못하겠다까지 가는 시간이 이제 한 열흘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막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 막판 열흘 정도는 잠을 줄여도 된다. 벼락치기 할 때는. 좀 줄여도 된다. 그때는 줄여도 그때도 힘들어 솔직히. 열흘 줄여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엄청 힘들어요. 표정이 안 좋잖아 지금. 이게 옛날 기억이 나서 그래요 지금. 옛날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잠을 줄이는 건 열흘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을 줄여서 만약에 막판 시간이 모자란다 하면 그때는 잠을 줄이세요. 근데 내가 지금 시험이 한 3개월 공부한다 또는 6개월 공부한다 뭐 1년 공부한다 했을 때 1년 잠을 못 줄인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주말에 하나의 방법을 드리면 저는 해보니까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주무시든지 쉬시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때 퐁당퐁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퐁당퐁당. 그러니까 할 때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고 쉬고. 네. 체력 관리를 위해서요. 네. 그리고 기분 관리, 체력 관리 둘 다인데 이제 뭐 직장 같은 분들은 뭐 하루에 이제 제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직장인들이 주말에 공부만 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아요. 결혼하는데 하잖아요. 그럼 안 갈 거야. 나 공부하거든 이러면서 안 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퐁당퐁당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토요일 날 가기 전에 거기 그런 뭐 경조사나 여러 가지 뭐 약속이 있기 전에 공부를 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토요일 날 오전에 경조사 모임 가기 전에? 네, 뭐 예를 들어서 1시다. 뭐 결혼식이 토요일 1시에 있다. 그러면은 12시, 9시, 12시까지 공부를 하죠. 그때가 이제 딱 자고 일어나서 머리 말고 그때 빨리 딱 공부합니다. 그때 어디서 공부하느냐? 이제 그때가 카페가 조용해요. 주말이라도 12시 전에는 카페가 조용합니다. 스타벅스, 사당역 스타벅스. 그럼 그게 이제 아침에 공부하고 퐁이죠. 당 쉬고. 예. 쉬면서 이제 결혼식장 갔을 때 이제 쉬세요. 편하게 쉬세요. 마음 편하게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대신 너무 늦게까지 계시지 마시고 이제 뭐 적당히 하고 와서 조금 잘 주무십시오. 낮잠. 뭐 예를 들어서 1시에 결혼식 하고 집에 오니까 한 3, 4시다. 네. 참 자요. 한 30분, 1시간.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한 2-3시간 또 공부하면 집중 잘 됩니다. 그때. 그래서 한 오후 한 뭐 5시부터 이렇게 한 저녁 먹기 전까지 한 2시간 공부하시면은 그 집중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시간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식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쉬고 공부하고를 반복하는 게 이 공부했을 때의 집중력이 괜찮아요. 의도적으로 퐁당퐁당. 네. 그러면 작가님은 주말에 공부하실 때 네. 지금 뭐 경조사가 있는 예지만 만약 그런 게 없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주말을 보통 보내셨나요? 주말 루틴 같은. 직장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오전에 공부했다 하면은 낮 시간대는 뭐 다른 데를 가시는 것도 좋죠. 뭐 저는 토즈 많이 썼어요 사실. 사당역 스타벅스를 쓰다가 오후에는 그러면 토즈 가야지. 강남역 토즈 가자. 그래서 가요. 근데 강남역 구경하고 한번 공간을 바꿔서 압축적으로 한 3시간 카페 있고 또 잠깐 쉬고 또 딴 데 가서 한 3시간 있고 한 3-4시간 또 토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교보문고 같은 데 또 가보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짧은 시간으로 약간 그 기분 내는 거지. 주말 기분. 주말 기분을 짧은 시간으로 내는 거. 네. 그런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인이 공부한다 그래서 완전히 주말에 수도승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누리고 압축적으로 공부하고 압축적으로 누리고. 네, 제가 그 수도승 공부를 직장인들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추천하지 않느냐? 물론 처음에야 내가 이 더러운 회사 내가 그만두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은 공부를 해보면 아실 겁니다. 한 달 공부해보세요. 수도승처럼 현타가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무슨 일하고 공부하는 기계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목표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직장인들이 그거를 못 지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직장인들 시간 관리에서 왜 실패를 하나요?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 자투리 시간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죠. 자투리 시간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도서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응모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